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2년 만에 첫 합동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민관, 군경, 피해자, 유족 모두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조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고등학교 답안 유출 문제 등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와 무안고등학교 신설과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말 전열기구 고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갯바위에서 낚시하다 고립되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올해로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2주년이 됩니다. 전남 피해 지역 곳곳에서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사건의 발원지였던 여수에서는 역사적인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민, 관, 군, 경, 피해자 유족 모두가 참여한 합동 추모식이 거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2년 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민간인 진압을 위한 출정 명령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순 사건. 당시 여수와 순천, 광양, 구례 등 전남 동부권 주민 만여 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의 손가락질 한 번에 사살됐던 또 다른 주민들. 여순 사건은 아직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72년의 세월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진실된 화해와 상생을 남겨진 과제로 생각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민관, 군경, 희생자 유족과 함께하는 추모식이 열린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마침내 민관, 군경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아픔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순 사건은 우리 지역의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상기하기조차 고통스러워 때로는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직경찰 유족과 민간인 유족은 그동안 한 번도 추모식을 공동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늦어지면서 계속 대립과 갈등 관계를 이어왔던 겁니다. 민간인 유족회와 순직경찰 유족회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갈등과 반목을 넘어 화해와 상생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우리는 처음에부터 하나였으니까 지금도 하나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서로 터놓고 화합하면서 미래를 보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는 것이 올바른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지금 민간인 희생자나 우리 군인, 경찰 우리가 뭐 대항한 것도 아니고 72분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생해야 되고 또 화합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로 시대가 변했으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마음 넓혀서 확 열고 받아들인 겁니다. 유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듯 국회에서도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민주당 의원 152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여순 사건 특별법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 군경, 희생자 유가족 모두가 참여한 72주기 여순 사건 추모식. 용서와 화해의 손길이 모아지면서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완도의 한 학교에서 시험 답안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목포와 무안고등학교 신설 문제와 완도의 한 고등학교 답안 유출 등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에서 진행한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무안 오룡지구가 들어서면서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 목포 오감지구에도 학교 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이설 등 두 가지 계획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학교를 옮길 경우 기존 학교 건물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목포의 예전 청호중학교 건물이 방치돼 있고 과거 제1여고도 민간에 매각된 이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또 하나의 고등학교 이전한다면 그 고등학교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설령 이설한다 하더라도 매각하거나 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주민 복합 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이래서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답안 유출과 관련한 대책 마련도 촉구됐습니다. 완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답안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청 차원의 움직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즉시 열고 발빠르게 유감과 사과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우리 지금 안도고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런 유감과 사과 표시를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아무리 개인적 일탈 행위라 하더라도 전체 3만 교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죄송함은 분명하게 어떤 형식으로 표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통합과 관련한 교육청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장석원 교육감은 통합으로 인해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지역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성화고 지원 육성과 교육참여위원회 개선 대책, 교육 공무직 복리 후생비 차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열기구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전열기구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창문 틈 사이로 뿜어져 나옵니다. 17일 낮 4시쯤 전남 담양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내부를 모두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돌침대에 설치된 전열기구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택 안방에 설치된 돌침대가 있는데요. 자동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난 걸로 추정이 돼서 과열로 인해서 연체가 연소된 화재입니다. 영광에선 정오쯤 50대 남성이 바다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개마항 인근에 있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바닷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겁니다. 낚시객은 어선을 이용해 갯바위에 올랐지만 물이 빠르게 차올랐고 선장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최근 갯바위 고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 어선 타고 이제 그 갯바위 쪽까지 가셨다가 도중 이제 물이 빠르게 차오르다 보니까 낚시 어선 선장에게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닿으니까 저희 쪽으로 이제 구조 요청을 한 거죠.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갯바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때를 확인을 못 하시고 이제 고립되는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7일 낮 2시 반쯤 신안 앞해도에선 50대 남성이 2m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장흥에선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8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8일 낮 2시 반쯤 광주 무안 고속도로에선 터널 안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사망 현황 분석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의 사망자 수는 16,700여 명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 사망률에서 전남은 900.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으로 1,569.3명을 기록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고흥군의 2019년 말 인구는 6만 5천 명으로 지난 2000년과 비교해 마이너스 35.7%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80세 이상 사망자 수는 8,919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53%를 차지했는데요. 호남권의 전년 대비 인구 증감률은 전북이 5.7% 증가한 반면 전남은 마이너스 43%, 광주는 마이너스 22%를 웃도는 등 대부분 크게 감소했습니다. 강진군이 까치내제 터널 개설 공사에 나섭니다. 사업비 606억 원이 투입돼 군동면 파산리부터 작천면 삼당리까지 3.3km 길이의 터널 개설이 진행되며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까치내제 터널 개설은 지난 2009년 사업이 확정됐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영암군과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다음 달 11일 영암 실내체육관에서 농특산물 품평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영암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내년부터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영암군의 청년 창업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목포의 대표 가을 행사인 목포 문화제 야행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형태로 운영됩니다. 목포시는 오는 23일과 24일, 30일과 31일 두 번에 걸쳐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 일원에서 야행을 개최하고 공연과 전시 위주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점을 열지 않는 등 행사를 축소하고 주로 SNS 채널을 통해 중계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지역 특산물인 유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열었습니다. 유자 재배 농가와 귀농인 등 100명을 대상으로 토양 관리, 전정 방법, 유기 퇴비 제조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고흥군은 유자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흥의 유자 수출량은 6,700여 톤으로 전국 수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 환자 구조에 쓰이는 닥터 헬기가 출동하지 못한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닥터 헬기 출동 현황을 보면 2016년 1,700여 건에서 2019년에는 2,500여 건까지 출동 건수가 4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9,500여 건의 출동 요청이 있었던 반면 2,800여 건은 기각 또는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동하지 못한 원인을 보면 다른 임무를 하다가 출동 요청이 들어온 게 13%로 가장 많았고 시간 부족과 의학적 소견 불일치,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신안군이 국토 최서남단에 있는 가거도에 자매결연 도시인 평택시에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17일 신안 가거도에서 제막식을 갖고 평택시와 맺은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신안군은 앞서 역대 대통령의 고향에 있는 김해시와도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해 하이도를 김해시의 섬으로 선포했습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섬을 분양하는 방법으로 다른 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아동학대 건수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아동학대, 재학대 현황 자료를 보면 재학대 건수와 피해 아동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1,027건이던 재학대 건수는 2018년 2,54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학대 피해 아동 수도 2.5배가량 증가했습니다.